점심 메뉴 고르기가 힘드신가 봐요. 이러다 점심시간 끝나버리겠네요. 아, 결정장애가 있다고요? 그럼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하지만 사르트르는 손사래를 쳤죠. 인간은 본질이 미리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통해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야. 즉, 본질은 나중에 생기지? 사르트르의 말은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원래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당신의 전제는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결정장애는 타고난 게 아니라 당신이 결정하지 않기를 반복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점심 메뉴는 꼭 당신이 직접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모레도요. 그 선택들이 당신을 조금씩 바꿔줄 것입니다. 사실 사르트르도 매일 복잡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보부아르와의 연애관계에서 결혼이나 소유욕 같은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자유연애 방식을 고집했죠. 순간순간의 선택은 늘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 선택들로 자신의 연애를 만들어갔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의 본질은 곧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책임지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죠. 어떤 선택이 좋은지, 어떤 길이 더 나은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어렵고 중요한 결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항상 불안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자유는 인간 존재의 핵심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냥 네가 정해줘. 이렇게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도 결국 책임은 따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무거운 선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을 찾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대신 정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단호합니다. 진짜 인간은 의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존재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 자유는 형벌이다. 우리는 자유롭기를 멈출 자유조차 없다. 자유가 갖는 양면성을 말했죠. 결국 자유는 멋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제대로 쓰려면 우리는 불안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우리가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사르트르는 자유와 불안에는 보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불안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말을 또 들어볼까요? 내가 나를 선택할 때 나는 모든 인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다소 심오하게 들리는 이 말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가 인간 전체의 가능성을 대신 말해준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나는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했다. 이 선택은 인간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온갖 유혹이 쏟아집니다. 1+1, 할인 판매 등.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지나쳐 딱 필요한 것만 사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무리 많은 충동적 환경에서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은 단지 나만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그 선언 위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 전체의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이 말하는 자유와 불안의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불안은 단지 자유의 그림자가 아니라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세계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없나요?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는 하루, 모든 사물이 허무하게 보이는 그 순간, 단순한 피로일까요?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에서 주인공 로캉탱은 어느 날 벤치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감각에 휩싸입니다. 그는 깨닫죠. 그 나무는 아무 이유 없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그가 평생 믿어왔던 의미와 상징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상징, 시간의 순환.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더 쉬운 관념일 뿐, 나무 자체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로캉탱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 돌멩이,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이유 없이 그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갑작스러운 구토를 느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존재를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역겨웠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 구토는 존재의 본질 없음을 마주한 인간의 실존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라는 각성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여해온 모든 의미의 껍질이 벗겨졌을 때 세상은 낯설고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짜 실존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그 무의미 속에서 비로소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의미가 사라진 자리에서 당신은 물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때 실존이 탄생합니다. 사르트르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구토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삶이 아무 이유 없이 낯설어지는 그 찰나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의 문턱에 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정해준 의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문득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실존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증거니까요. 이렇게 존재는 무의미하고 그 무의미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숙명이죠.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르트르의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기만을 거부하라. 사르트르에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유를 회피하고 책임을 거부하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나는 원래 수줍은 사람이야. 내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상황이 나빠서 실패한 거야. 신이 나에게 정해준 운명이야. 이건 나쁜 믿음이며 가짜 신분증과 같습니다. 이 신분증을 찢어버리고 나의 행동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투기하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를 채우기 위해 내 삶의 방향과 의미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투기라 불렀습니다. 투기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정하고 그 모습에 맞게 살아가며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셋째,
자유는 함께 하는 것이다. 연대를 실천하라. 사르트르는 진정한 자유는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 연결된 존재이며 내 선택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자유 역시 나의 자유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연대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나의 선택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연대의식의 핵심입니다. 넷째, 타인은 지옥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이 말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타인이 만든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자유란 타인의 시선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을 통해 인간이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이며 이 자유가 필연적으로 책임과 불안을 동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미리 정해진 정답도 신이 주신 사용 설명서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와 같으며 이 텅 빈 존재를 미래를 향한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엄청나게 괴롭고 불안합니다. 매 순간 홀로 결정해야 하는 고독함과 그 선택이 인류 전체의 모델이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은 때때로 우리를 구토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사르트르가 자유는 형벌이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자유는 숙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일의 점심 메뉴를 선택하는 것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까지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안을 연료 삼아 우리는 나의 삶이라는 백지에 나만의 의미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본질이 완성될 것입니다.